영국 타워. 네, 익산시청에서 있는 그 간담회, 기자간담회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모두 발언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나서 기자분들 자유롭게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후보나 그 최고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진영 손혜원 최고위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 중에 최강욱 후보님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강민정 후보님, 그다음 주진영 후보님, 김의겸 후보님, 허숙정 후보님, 한지양 후보님, 이지윤 후보님, 그리고 안원구 후보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황명필 후보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근식 당대표님 모두 말씀 듣고 최고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선 투 시간부터 한번 먼저. 그럴까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다 앞으로 좀 자리해 주시고요. 함께 사진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잠깐 옮겨놓고 그러면 이쪽은 이쪽에. 패스가 뭐가 됐나 봐요, 그게? 잠깐. 각도를 이렇게 쓰니까 마스크 벗을까요? 아니 그냥 계세요 후보님들. 시비가 시작. 시비가. 이거요. 제 손톱 좀 봐주세요. 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제가 구호 외칠 테니까 뒤에 하세요. 전원. 열린민주당 전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열린민주당 전원.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자리로 다시 돌아와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근식 당대표입니다. 저는 경상도 토백인데 부산 가면 좀 썰렁하고 광주나 전주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호남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딸만 서인데 사이 둘을 이 전북 사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돈댁에 이렇게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함께 사돈 댁에 선보이려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소위 보수 골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사람이 제보고 그럽니다.
당신 열린민주당은 다른 당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럼 너들 경쟁력이 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인, 조롱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는 동기, 저희가 아주 순수했다. 왜냐? 그때 창당 주역들인 정봉주 의원, 손혜원 의원, 그리고 전 목포시장인 박홍률 최고위원, 이 모든 사람들이 비례대표 순번 안 맞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창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얼마나 순수하냐. 지금 봐라. 소나무개 씨는 2번 받았다가 13번으로 도망을 가고 또 창피하니까. 그 다음에 서모 씨. 그리고 또 기독교 통일당의 어떤 모 씨는 또 턱 2번 받고 이런 식으로 앞번호 받아가지고 지금 많은 노탐, 노욕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세로서 창당을 했다. 그게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이고 우리 경쟁력이다. 두 번째는 이 후보들 선정할 때 절대 정무적인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오직 국민의 손에 의해서 우리 후보들을 뽑았다. 그리고 국민 당원 모두를 통해 가지고 100% 순번도 매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느 정당에서도 또 아마 한국 정치사상 이런 예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리 뽑혀 있는 비례후보 이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면면이 너무나 알토론 같은 사람들이다. 순금 같은 사람들이다. 한번 보십시오. 지나온 이력을, 궤적을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비례가 되어야 됐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참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게 또 다른 당하고 차이점이다. 그리고 내어놓은 정책들이 아주 한 일주일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전문적인 지식을 바로 만들어냈다. 아주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정책들입니다. 또 어떤 당은 보면 내놨다가 100% 다른 당 걸 베껴가지고 내놨다가 또 철회하고 내놨다 철회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모든 걸 아주 국민의 마음에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계획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바로 이게 다른 당하고 차이점이고 우리 경쟁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보들 우리 아무쪼록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또 익산 시민 모두가 우리 당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후보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을 올바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고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봉주 최고위원님 그리고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 열린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열린민주당의 돌풍이 심상치 않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해주고 있는데 지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이곳 전북에 와서 기자분들과 지지자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례정당의 출현이라고 하는 역대 전무후무한 새로운 정치 생태계가 조성이 됐습니다. 다른 비례정당과 달리 저희는 예속된 정당도 아니고 위성정당도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독자적이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저희의 주장과 목소리를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인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운 민주당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올해는 보다 분명한 진보 개혁 진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선명한 민주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발목 잡기 정치에 대항해서 그들의 잘잘못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그 정당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17명 후보들은 면면이 살아온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였고 진보 개혁의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어온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진정한 일꾼입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최고의 전문가가 모여서 가장 완벽한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입니다. 국민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자신들의 주장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당의 출현입니다. 더 많은 지지, 사랑을 보내줘서 17명, 17번까지 모두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이곳 전북 지역에서 특히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혜원 최고위원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백제 문화권에 있는 도시들의 정체성을 살려서 관광의 메카로 이 서해안 지역을 살려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쪽에 계신 우리 당은 아니었지만 다 같이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제가 어떻게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문화관광포럼이라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요. 근데 제가 2년 지나면서 느낀 것이 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이 본질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물론 뭐 지사나 이런 분들도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서. 그래서 그때부터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시간들이 시작되었고, 제가 안타까웠던 그 백제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었던 그 자료들이 이제 계속 모으면서 나중에 나가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다녀보니 낙후된 도시에서는 늘 공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식의 요구를 많이 하죠. 근데 공장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우르르 들어왔다가 15년 뒤, 20년 뒤에 떠나버리면 남는 것은 폐허만 남아요. 그런데 문화로 관광을 도모하면 그 도시는 영원 무구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익산과 그리고 군산과 강경, 이곳들이 다 모두,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시대 너무 유명한 그 항구였고 그 문화들이 남아있는데,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 여기 항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물산들이 실려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일제강점기에 그 또 하나의 문화의 특징들이 많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남편이 참고로 강경 중학교 출신입니다. 전북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열린민주당의 2번, 4번, 6번의 남성 후보가 모두 다 전북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역이 없어요. 비례입니다. 언제든지 전북에서는 이분들을 앞장 세워서 전북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이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분들 셋이 모여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역구의 의원은 하나지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가진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세 분들은 다 당선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전북의 희망과 꿈을 열린민주당에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저희 비례대표 남자
그 국민 경선에서 1등을 했죠. 비례 후보 2번 최강호 후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강욱입니다. 방금 전에 도청에 갔다 왔는데 전주에 와서 고향에 와서 너무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백제의 수도 또 왕궁의 고장 익산에 와서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앞에 우리 손혜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와 김의겸 후보 또 주진영 후보 세 분은 전부 다 우리 전라북도를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꿈이 담긴 곳, 또 제가 서울에서도 내내 잊지 못한 곳, 앞으로 제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면서 잊지 말아야 할 곳, 그 익산에 왔습니다.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전주에서 있는 또 토론 방송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요. 가서 하여튼 저희의 포부나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우리 전북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2번 열린민주당은 절대 시민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열린 정치로 보답하고 열린 정치로 앞서가는 국민의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전국을 돌고 있는 게 이 정책 공약과 관련돼서 알리고 있는데요. 정책 공약 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영 후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기호 6번 주진영입니다. 제가 지금 정책 공약을 맡고 있어서 오늘도 교육 공약에 대해서 전주시청에서 이제 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묘한 분위기예요.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전주고등학교 전주여고를 나오셨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떠나서 군산으로 갑니다. 군산은 또 저희 장인어른이 군산에서 태어나셨던 분이고 인필면에 저희 장모님 선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하면 인기 전략이야. 항상 오면은 전라북도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습니다. 항상 옛날에 번성했던 도시, 번성했던 지역이 어느덧 낙후된 지역으로 점점 처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금 물어봤습니다. 전라북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10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남자 후보가 2, 4, 6번이다. 전라북도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비례정당으로서 저는 항상 전국적인 이슈를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또 같이 전라북도에 주요한 현안이 있을 때 이 지역 출신의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국회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 2, 4번만 해서 2, 6번만 해서 전북 출신 계속 말씀을 했는데 언급은 되고 그래서 김의겸 후보도 마저 모셔서 말씀을 듣는 게 낫겠네. 예. 4번이 빠지면 안 되지. 예, 김의겸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어. 울보지 않게 우리 부모님 안 돌아가셨죠? 열린민주당의 특징,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한 케이스가 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서려고 하다가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으로 좌절이 됐습니다. 당시 검증위원회는 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린 판정을 진성준 간사가 공개적이고 대외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이라는 판단으로 제가 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국민들이 추천하고 또 국민들이 순위를 매기고 또 다시 한번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저에게 줬습니다. 어떤 정당의 지도자들, 정당의 지도부가 정무적이라는 판단으로 어찌 보면 자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체가 되고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추천하고 판단하는 그런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의 한 단면이 저의 경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열린민주당 12번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뭐 기자님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조지현 기자입니다. 그 최강욱 비서관님이 갑자기 가셨어요. 예, 저희 지금 전주 MBC 그 토론이 3시에 있어. 네. 부득이하게 잘 옮겨서 죄송합니다. 손혜원 의원님이 답변해서 상관없고요. 네. 그 세계일보 보도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지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시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진중권 교수의 해명 요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요. 세계일보 내용을 지금 언론과 검찰 관련해서 세계일보가 오늘 10시에 그 단독 보도를 내고, 그 내용이 뭐냐고요? 열린 민주당 지지다. 그리고 그 배후에 최강욱 후보자가 있지 않냐라는 진중권 교수의 그런 해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무슨 추측을 하든지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사실도 아니고 확인도 되지 않은 바를 저희가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지시다. 지시. 제가 지금 네. 뉴스룸의 홍문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손혜원 그 의원님하고 그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공동대표로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아니 대표 아닙니다. 대표님은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예, 선대위원회 공동위원장. 비례대표 후보로 지금 여기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선거가 끝나면 앞으로 역할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는 제 길로 떠나고요. 네. 우리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또 본인이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또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사업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쭉 이 업계에 계셨었는데 무슨 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하시죠. 각자 갈 길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4.15 때까지는 지금 그 우리 후보들 당선되기 위해서 최대한의 그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4월 15일 이후에 어떠한 역할이 주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랐듯이 향후에도 우리 둘의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의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과 특히 당원과 함께 의논하면서 향후 방향을 결정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둘의 거취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추진영 후보자님, 그 경제 쪽이신가요? 네. 지금 경제 쪽인 걸로 저도 압니다. 지금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을 모두 지금 다 발표를 하신 거예요? 네. 아니죠. 좀 더 남았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요. 네. 어차피 이제 저기서 오셨으니까 네. 발표는 안 됐더라도 이것만큼은 국민을 위해서 꼭 한번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삶의 질이 이런 것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이거다 해가지고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미 경제 공약을 발표를 드렸고요. 몇줄 나와서 말씀하세요. 네. 이미 경제 분야에 대한 그 공약은 저희들이 발표를 드렸고요.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농업 분야의 공약이 있는데 발표 드린 걸 말씀드리자니 좀 송구스럽고 안 한 거를 하자니 조금 약간 좀 그렇고 그런데
미리 발표된 거 말고요. 네. 미리가 아니라 이미 발표된 거 말고. 예. 아, 글쎄요. 그거보다는 이제 농업 쪽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지 조사를 좀 필지별로 전국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투기적인 소유자들을 좀 밝혀내자.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농업 분야의 공약 중에 하나로 지금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 해방 후에 농지 개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 학교 교육 확충을 했던 것이 그 이후에, 그것이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에 만들어졌던 건데, 이제 그것이 박정희 시대에 경제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많은 경제사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점점점 퇴색이 돼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흐릿해면서 투기적인 소유를 하고 갖고 있다가 한 8년쯤 지나면은 양도소득세 면제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 토지가 비농민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제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이고, 저희들 전체적인 그 정책을 말씀드리는 그 틀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반적인 당이 말하는 경제 공약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저 자신이 경제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그 생각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경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언론과 사법과 정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특히 개혁적인 진보 세력 쪽에서는 그동안 재벌 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삼았고, 두 번째로 이제 복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재벌 총수들 휠체어 타고 나오기만 하면 그만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기본적으로는 재벌 세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주가 족벌 사주이고 그들의 수입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신문사의 수입이 대부분이 한 80%가 광고 수입이고, 광고는 결국은 또 재벌에 의해서 또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언론이 항상 있는 자 편에 서서 국민들을 나쁜 방향으로 세뇌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나쁜 짓을 해도 검찰이 묻어주거나 아니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온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경제 개혁을 갖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은 사실은 이 앞부분에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정치 개혁에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럴 경우에 복지 개혁을 단순하게 무상이나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얘기를 갖다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재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소득 위주로 하자,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우에 애를 낳았을 때 그 가입기간의 인정비율 연한을 높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지제도의 그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저요. 우리 김우겸 일산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가 일산카를 나왔는데요. 김우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검찰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김수흥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그 맥락으로 옥수동에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서
딱지로 구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딱지로 매입을 했지만 딱지가 아니다.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같은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똑같은 사안, 별반 차이가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한쪽은 부동산 투기로 공천에서 배제가 되고 한 분은 공천에 참여를 해가지고 공천에서 그 삼성의 공석 의원을 제끼고 이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의적인 정부적 판단에서 공천에서 배제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김 후보 부동산 구입 경위, 구입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저와 직결된 문제라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판단은 언론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후로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민주당에서 되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존재감이 되게 월등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님이 당 복귀 이런 부분, 합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선을 긋는데 이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우리 손혜원 의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제 이후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월 7일 날부터 3월 8일 날 창당식을 하는 날부터 정확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그 추측, 예측이 거의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월까지 우리가 17%를 찍겠다라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15%였고, 그 다음에 10을 넘는다. 이게 정확하게 저는 그 계산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언론에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그 직전까지 2자를 찍겠다, 20대로 들어가겠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른 당에서 우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든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저희는 저희 스텝만 바라보면서 돌뿌리, 그리고 그야말로 진탕을 피해서 조심조심해서 저희 길만 가고 있습니다. 진중경 고수 내용은 모르시고 계시죠? 저는 어제 유시민 작가께서 뭐라 그랬죠? 백색 뭐라 그러셨죠? 이 신경 안 쓴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지지율 관련해서 좀 덧붙이면요. 네. 저희가 지지율이 지금 높게 나온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약소 정당이고 아직 저희가 민주당이나 이런 데 신경 쓸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힘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보님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한테 지지를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할 뿐이지 여전히 약한 좀 힘없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 해서요.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사내가 장모 묘 얘기하다가 울컥하는 놈을 처음 봤을 텐데